유경공원 설립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882년에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제약이 맺어지는데 1883년에 미국 공사가 서울에 부임을 하고 보빙사가 미국으로 우리 민영 이글 단장으로 하는 보빙사가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미국 가서 그때 미국 대통령한테 큰 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신문에 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들이 갔다 온 거예요. 이제 갔다 와서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대학 같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헐버트 박사 기록에 의하면 다트머스 대학도 간 걸로, 그러니까 이분들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이상한 모자를 쓴 그런 사람들이 다트머스 대학에도 왔다고 헐버트 박사 기록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공사관에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포크라는 그 무관이 있었습니다. 해군 중위, 어느 글에는 뭐 중위라고도 나오고 어느 글에는 이제 대위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 해군 계급하고 미국은 육군 계급하고 이게 다릅니다. 이게 포크라는 중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한국을 굉장히 조선을,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 공사관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미국식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배경이어서 이 유경공원이라는 게 미국과 조선이 합작한 최초의 개화 사업이다. 이때 선생으로 온 헐버트, 그 다음에 또 이제 길모고 벙커라는 세 분이 선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이 세 분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고종이 그러면 조선에는 이런 그 근대식 학교 선생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고종을 비롯한 조선 조정의 의견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생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수입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오게 됐는데 이거는 조선이 자주적으로 초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외교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추천을 했느냐? 전부 청나라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그 멜렌도프라고 독일 사람인데 청나라가 추천을 해가지고 세관에 이제 최 높은 자리도 오면서 일종의 이제 외교 고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청나라가 추천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면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까? 청나라의 이익을 대변해.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인도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데니라는, 요즘 데니 태극기의 최초 그 가장 오래된 태극기, 실물 태극기, 고종이 그 데니한테 태극기를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 데니도 미국 사람인데 청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청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청나라 이익을 해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선의 이익보다 청나라 이익을 더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니를 왔는데 헐버트 박사가 와가지고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데니를 매우 좋게 평가를 했어요. 헐버트 박사가. 그래서 데니는 나중에 중국을 이용장의를 배신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제 유경공원 교사들은 이 의미가, 우리의 의미가 우리 조선이 자주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들이다. 그 유경공원이 전부 미국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를 모델로 해서 학생들을 전부 공짜로 하고 이런 거를 처음에 모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웨스트포인트처럼 헐버트 박사도 그런 글을 써놓습니다. 미국 신문에 그런 글을 기고를 하는데 웨스트포인트처럼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주문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빙사가 웨스트포인트를 가봤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는 그런 반증이 되는데
어떻든 그러면 미국 공사관이 설립이 이제 1883년에 됐는데 조미수 통상조약은 언제 맺어졌냐? 말하자면 미국과 수교를 청나라가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미국에 이제 슈펠트라는 해군 제독이 있었어요.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1866년 아까 병인양요, 병인박해 그 해에 이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가 거기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우리 대원군이 무찔러라. 이제 이래가지고 박규수 평양 감사 관찰사가 공격을 해가지고 뗏목에 불을 붙여서 그 배를 불타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멸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조사하러 온 사람이 바로 슈펠트라는 제독이에요. 사건을 조사했더니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미군이 아닙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는 군인 배가 아니에요. 상선이에요. 조선과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수교하자. 그런데 그걸 이용장이가 계속 조선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용장이가 압박을 했느냐? 그 압박을 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1875년에 운요 사건이라고 일본이 영종도에서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영종도에서 일으킨 사건에서 그 이듬해에 처음으로 조일 수교를 맺잖아요. 일본하고 말하자면 첫 번째 외교 관계를 맺잖아요. 근대적으로 맺고 나서 일본이 이제 서서히 한국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하니까 이용장이가 봤을 적에는 일본이 조선을 넘보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넘보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을 미국과 수교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수교를 하고서도 모든 거는 먼저 청나라하고 상의해서 해라.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 거지. 우리가 미국과 그냥 덜컥 합시다. 예, 그래서 이게 슬픈 얘기예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유경공원도 헐버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청나라 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미국의 입김이 세지고, 그러니까 유경공원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헐버트 박사가 1891년 말에 한국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청나라의 그런 방해 공작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 못 해먹겠다 이러고. 그때 이제 헐버트 박사가 1891년 말에 조선을 떠났는데, 그때 헐버트 박사가 덕수궁 그 뒤에 외국인들이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살았어요. 거기에 살았는데 그때 딸을 낳았어요. 서울에서. 그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그 유산을 하고 이제 그때 또 딸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딸을 막 낳고 오히려 집이 더 큰 집이 필요한데, 집을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북촌 어디로 이렇게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봉급이나 이런 것도 이상하게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떤 입김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내보내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2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3년 계약하고 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5년째 다시 3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계약에 그렇게 첫째는 집으로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험지대다. 이제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조선 관리나
이상하게 이게 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전체적으로 청나라의 계략에 조선 조정이, 또 조선에도 수구파가 있었잖아요. 청나라하고 내통하는 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자기가 고종한테 가고 싶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 얘기를 하러. 그런데 자기가 그것만은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안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분이 그 편지에 써놓은 거 보면은 아주 비참해요. 이게 지금 조미투 수요 통상 조약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 한글이 쓰여 있습니까? 없어요. 네. 첫째는 한글이 하나도 없어서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과 이렇게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 한글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으라면은 이제 한자도 위에 한자만 있잖아요. 또 한글도 하나 3개라도 있었다면 덜 서운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여기 제가 빨간 그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에 보면은 Kingdom of 조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식 발음으로. 예, 조센.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자를 썼던 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국제적으로 소개했잖아요. 그 조선을. 그때 전부 지네들 발음으로 조센이라고 표기를 그렇게 해서 세계에 알렸습니다. 예.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로 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표기가 1915년에 조선기독대학이 연세대학교 전신이 연희전문학교 전신이 조선기독대학이라는 거거든요. 거기도 조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센이란 말이 얼마나 암적 존재로 일제강점기에 외국인 선교사들마저 그 학교 이름에 조센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했어요.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헐버트 박사는 1890년에도 그 자기가 쓴 평양 여행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조선을 서양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렸다. 조선이 아니고 조선, CHOSUN으로 써야 된다고 거기 일본 신문에 그렇게 기고를 거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주면서 한글이 얼마나 그때 전달을 받았었고 또 우리 선조들이 조금 그 개화를 빨리 했더라면은 이제 우리가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했더라면은 이런 불상사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조선 실학파들에 대해서 그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실학이라는 게 뭡니까? 널리 살펴봐서 거기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실학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학파들이 좀 자주적으로 그때 활동했더라면은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예.